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테슬라만 유리한 그런 상황, 특히 이제 멕시코에 거의 이제 공장을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파생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유력하다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얼마 전엔 다 초록색에다가 테슬라만 빨간색이었는데 또 간만에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역시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CEO가 일론 머스크인 거고 최대 단점 역시 CEO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알파이자 오메가, 제가 매번 하던 얘기죠. 참 CEO 리스크. 근데 또 일론 머스크의 그 리더십과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한 건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일론 머스크는 참. 본 게임으로 가기 전에 펩시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신기한데, 근데 저도 그 업스테이트 뉴욕 같은데 엄청 춥죠, 겨울에. 그 회생제동이 안 걸릴 때는 충전량이 높았을 때 안 걸렸지, 그 외에는 저는 항상 잘 걸렸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물론 이 동네는, 이 동네도 겨울이 있지만, 눈이 안 오죠. 그리고 영하로 잘 안 내려가니까,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뉴욕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충전량이 높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괜찮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브레이크는 항시 작동하기 때문에 혹시 회생제동과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땐 브레이크를 반드시 강력히 밟아야 됩니다. 타연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얘기죠. 왜 블럭딜을 안 하고 자꾸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랑 이게 맞는, 그 조건이 맞는 딜이 없었겠죠. 그리고 시장이 내다 파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로 그냥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야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팔았을 때 영상을 보면 왜 블럭 딜을 하질 않고 이걸 왜 자꾸 여기다가 던져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사주 매입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이안 권님,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멕시코에다 아마 거의 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력한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멕시코에 미국 및 기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혼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있고 당연히 미국 기업도 있고, 이게 다 자동차 공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멕시코에. 당연히 멕시코에 그렇게 사람들이,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거기서 만든 게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TA 관세도 없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인건비가 더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더 재밌는 거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해도 FTA 테리프를 고려해도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못 만들겠네요, 진짜. 왜 멕시코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도 있죠, 다들 미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많이 짓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청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불이면 비율별로, 지금 절대 앱솔루트 밸류는 25,000달러짜리 미드 사이즈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이게 줄이었는데 요즘 25,000불 주고 뭘 사기가 어렵죠. 5만 불일 때는 여기 예상하는 게 5,000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3를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7,000달러는 좋게 세이브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커스트 세이빙이 엄청나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북미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도 미국에 갖고 들어와도 세금이 없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왜 제가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GM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GM의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GM은 여기다 짓고 싶어 하죠. 여기다 엄청. 근데 미국에 있는 노조는 미국에다만 지으라고 엄청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발대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왜 회사들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어스틴에서, 기가 텍사스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 도로가 넣어져 있죠. 그러니까 관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오토 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원래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은 익스프레스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멕시코에는 more than 80 빌리언 달러의 오토 파트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고 레이버 커스트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엄청 싸기 때문에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노조의 반발을 얻고서라도 더군다나 세금 문제도 없는데 지금 IRA법도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생겼는데 여기를 안 들어가기가,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갔을 시에 여러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여전히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인프라가 이런 회사들을 그래서 계속 유치하는 겁니다.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그게 단점인데 지금 너무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인프라가 그나마 이런 회사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뭘 이렇게 멕시코라는 정부가 그렇진 않아서요. 근데 이런 많은 사기업들이 연합해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테슬라가 유력하게 생각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엄청 갖게 되죠.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미국의 인건비는 살인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도 지금도 격차가 벌어졌을 거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원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참고로 마기는 멕시코에서 생산이 됩니다. 포드가 아주 좋아하죠. 근데 여기 미국의 노조는 정말 노발대발한다.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대량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미친 겁니다. 많은 회사들은 진짜 해외에.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를 제조업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IRA법을 강력하게 시동을 걸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정말 가능할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많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조금을 살포해도 밖에서 만드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라는 얘기의 뉘앙스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주당 3,000대 모델 Y를 뽑아내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포캐스트나 예상치,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이런 사람들이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왜 기가 상하이에 있는 생산의 그런 달인인 임원진들을 기가 텍사스나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지, 노란색이 진짜 상하이 모델 Y인데 거의 뭐 미쳤죠. 이 상승량 포캐스트 보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 올라가는 이 곡선 보십시오. 진짜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데 참 이런 이 중국의 참 제조,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경쟁력이 싸고 참 여기는 이제 셧다운 됐을 때고 다들 엄청난 폭발적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 미친.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 트랜스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면 이렇게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기별 딜리버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에는 분기당 거의 90만 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주당 3,000대 이게 참 양산이라는 게 참 어렵고 굉장히 근데 빠른 속도다. 지금 요 분기 2022년 3분기 데이터로만 기준으로 해도 지금 벌써 주당 3,000대면은 1년에 15만 대거든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에 비하면은 이 속도는 기가 상하에 먹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테슬라가 후야오 그 글래스 넷플릭스 진짜 다큐멘터리 생각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포드, 멕시코에 이미 포드가 마기를 잘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포드는요, 지금 한국에서는 SK 이노베이션하고만 막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CATL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포드가 CATL하고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IRA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뭐 공장은 포드가 소유하고 있는데 CATL을 불려다가 운영을 하는 뭐 5만 가지 법적 조항을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이거를 고려해서 결국은 중국이랑, 왜냐하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IRA 법이 킬로와트 아워당 35달러를 보조해주고 배터리 팩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10달러를 더 얹어줍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그럼 이제 도합 45달러를 받는데 지금 NMC 하이니켈 쪽 배터리의 미국 평균 가격이 125달러 선입니다. 그러니까 45달러를 받아도
그러니까 $80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인산철이라든지 이미 걔네들 가격이 $8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도 이거 미국 그러니까 IRA 법이 이게 참 미국이 제조업을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조금을 살포해도, 과거에 이미 제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세게 거는 건데 이게 참 그렇다, 쉽지 않다. 그리고 CATL이 여기 껴있는 이유는 당연히 포드는 CATL의 인산철 배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못 갈 수, 그러니까 기업은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인산철로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에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거 보십시오. GM은 여전히 멕시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참 이게 유명무실한 면도, 그렇다고 지금 하는 규모나 드라이브 거는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른 라인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ATL은 혼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혼다하고도 CATL하고도 짝짝꿍이 잘 되고 있다. 정말 기가와트아워 단위로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혼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CATL의 막강한 가격 협상력은 정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놓치기 힘든 파트너다.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나온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소디움 배터리가 그러니까 100% 된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거 중국 회사니까요. 중국 정부 눈치도 봐야 되니까 미국에 못 가지만, 그러면 보조금을 못 받고 미국에서 싸웠을 시에 이걸 어떻게 뚫어낼까냐는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든 가격이든 중국은 뭐든 하나는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그렇죠, 애시당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회사가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미리 이런 대응 방법, 중국 회사들을 보면 물론 로비나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보조금 안 받고도 뛸 생각도 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멕시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판을 짜가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막 그렇게 국뽕에 쩔어서 그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다른 회사들은 이런 모습들 만에 하나 그게 틀어졌을 시에 그 다음 수두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좀 한국 회사들한테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옵션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멕시코를 들어가면서 다른 이런 회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나름 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EPA 얘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EPA는 여기서 연비 발표를 했는데 GM과 스텔란티스가 최악이라는 거죠. Fuel Efficiency가. 근데 여기 보면은 현대, 마즈다, 폭스바겐도 나오는데 뭐 2016년 대비 그렇게 뭐 나아진 게 없습니다. 현대도. 당연히 이 리스트의 탑은 테슬라입니다. 뭐 전기차만 파니까요. 빵입니다. 빵.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냐?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 얘기를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하질 않아서 제가 이걸 덧붙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도 제로 크레딧이 있다고 얘기했죠. 친환경 차에는 더 그 벌금 있지 않습니까? 레귤레터리 크레딧. 테슬라가 아주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뭐 흑자가 나네 안 나네로 막 비판하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해서 적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근데 그거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수천억이기 때문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분기별로 받는 거 보면 뭐 $100 million, 뭐 세 자릿수 $1 million 언저리는 계속 많을 때는 진짜 많았죠. 그러니까 무시 못할 돈인데 분기별로 연 단위로 하면 당연히 수천억이 넘는데 장난 아니죠. 미국이 다 모든 주가 참석을 안 했을 뿐 하는 주들은, 큰 주들은 그리고 제가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연비 규정을 못 맞추게 됐을 시에 그러니까 테슬라만 논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금을 레귤레터리 크레딧 여전히 꽤 짭짤하게 테슬라가 여전히 받는데 이런 식이면은 결국 별자는 게 없다라는 거는
맞을 확률이 맞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또 레귤레터리 크레딧을 갖다 줄 수도 있다라는 점. 왜 GM이 그렇게 전기차로 시프트를 하려고 하는 게, 여기 리얼월드 CO2 배출량 보면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400이 넘기 때문에 마일당 400g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는 픽업 트럭 위주로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차로 이걸 희석시켰어야 되는데 그 LG 배터리 리콜되고 그래서 많이 못 팔았죠. 그리고 이래저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이게 희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손해가 남에도 그냥 계속 파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팔기도 싫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은 팔아야 되는 게, 벌금 안 내려면 팔아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못했죠. 배터리 리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안불안하죠. 또 테슬라한테.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면은 벌금, 레귤레터리 크레딧이 이런 걸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랍네요. 2016년 이후로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그리고 아마 이 업계 평균이 26마일 정도인데 갤런당 나쁜 편은 아닌데 그냥 내연기관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를 만들려고 이미 법을 이미 다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이미 이 드라이브를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가 참 이런 면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굉장히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이걸 런칭해서 이제 앱이라든지 아예 이제 홈페이지 가면 영상이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전기도 팝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업자가 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솔라 패널 깔고 배터리도 깔고 그걸 이용해서 그 개인 집에 각각 조그만한 소규모 발전소가 돼서 자기의 전기를 이걸 팔 수 있는 오토 비링 시스템도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텍사스에서 허가가 나서 이제 아예 그냥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설립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냥 뭐 배터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요, 법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차 파는 것도 전기차 파는 것도 얼마나 아직도 반대가 심합니까? 이런 제반 사항을 뚫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소비자한테 끝까지 그 앱까지 해가지고, 이러니까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만들어 본 놈이 만들어 본다고 참 유기적으로 테슬라가 이걸 하나의 생태계를 묶어가는 그 능력이 너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러니까 배터리 업자들은 결국 이런 테슬라한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의뢰 위치로밖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런 프로덕트나 루트를 개척해 나가는 거고 얼마든지 배터리를 공급해도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만 만들게 됐을 시 수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의 두려움 때문에 잘 하지 않고, 물론 지금 너무 비싸서도 있지만, 근데 테슬라는 여러 루트를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실제 사업화하는 유일한, 현재 미국 내에서 전방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서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참 매력적이고 참 좋은 기업인데 이 CEO가 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참 좋은 면이 지금까지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의 그 모습은 여전히 가슴을 팍팍 찌릅니다. 네, 이런 것도 이미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로 넓혀가려고 하겠죠. 이게 말이 다시 한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벌써 각 집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이런 다시 되사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커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망 유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망은 전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런 거 막 스킵하고 영상 길어지니까 리마인드를 이렇게 안 하면은 또 댓글에 막 그런 게 돼서,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우리 망은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에너지가 공급되는 걸로 짜여져 있지 이렇게 친환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컷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겨내고 텍사스 정부와 주정부랑 해서 결국 런칭을 해간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그냥 런칭했네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거는 아닙니다. 알아보면은 참 대단하다. 여러 면으로 할 게 많고, 마지막은 이제 크레딧뿐만 아니라 지금 딜리버리 받으시면 10,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아니라 10,000마일 슈퍼차저를 공짜로 줍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테슬라는 참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한데요. 그거 덕분에 제가 공짜로 제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슈퍼차저를 덕분에
제가 정말 잘 썼는데 다시 한번.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영상 디스크립션 안에 없애지 않고, 물론 솔라 패널을 쓰셔도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여러모로 리퍼럴 크레딧이 다른 면은 있지만, 이 부분은 없어졌지만 테슬라가 힘들면 이렇게 얻는다 항상.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디맨드 프로블럼은 항상 테슬라가 이렇게 얻는다. 그리고 그 막아놓은 모델 3도 풀겠죠. 아직 카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수요가 내려가는 것 말고도 테슬라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보기는 좀 다시 한번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는 어려울 때마다 예전에 했던 짓을 하나씩 다시 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모델3 지금 롱레인지는 아예 막아놨다 그러죠. 그리고 테슬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고, 서플라이와 디맨드 미스매치로 그거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내년에 주문받을 거라고. 당장 문제가 생기면 지금 받겠죠. 이런 카드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거 아마 캐시로 환산하면 지금은 전기값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10,000마일 타봐야 전기값이 너무 싸가지고, 근데 이 동네 전기값 환산하면 꽤 되죠. 뭐 많게는 $1,000 정도 더 깎아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이거는 전기값을 자기가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적게는 $500 이야기도 하긴 한데, 전기값이 싼 동네에선 그 정도 디스카운트를 떠얹었다. 그리고 일렉트랙에서도 결론을 내준 게, 아직 테슬라의 디맨드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요즘 일렉트랙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보조금 아직 이런 가이드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다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사면 반만 받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동네 분은 자기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다른 동네, 이 동네가 아닌 미국은 넓습니다. 스펙트럼도 넓고 충분히 다 $7,500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그 경기 둔화도 있고요. 굳이 무리해서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은 그걸 지금 테슬라가 악착같이 끌어오려고 이런 걸 하나씩, 떡을 하나씩 얹어주는데, 참 저도 4분기 딜리버리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